자, 아무튼 쉬운 문제들은 좀 그냥 합성해서 그 삼각함수의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이런 문제들은 좀 평이한데 논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데 그거는 안 보여줄게요. 알겠죠? 그건 뭐 됐고요. 만약에 나한테 삼각함수가 있었는데 a 곱하기 sin x 플러스 예를 들면 b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얘를 합성해라 라고 하면 합성하는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죠. 루트 쓰고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쓰는 게 삼각함수 합성이었죠. 그죠? 이건 알 거예요. 공식은 이거 아는데 여기에서 알파에 대한 정보를 써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알파에 대한 정보를 써놔야 되는데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쓸 때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냐면 좌표평면 위에 a, b라는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a, b라는 점을 찍어 놓고 그럼 여기에서 알파라는 각이 추가가 됐는데 이 알파라는 각이 추가된 게 어떻게 추가가 된 거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만큼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꼭 써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사인 알파라는 값을 얼마라고 할 거냐라고 하면 삼각함수 정의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값은 얼마냐 얘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난이도 높다고 나오는 문제들은 요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을 할 때 여기는 a하고 b가 갖는 의미가 뭔지도 알아야 돼. 알겠죠? 얘를 가지고 좌표평면 위에다가 a, b라는 점을 만든 거야. 알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a, b라는 점을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봐봐 여기 있는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 있는 a라는 점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되는 거고 같은 이유로 b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알파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a의 제곱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네들을 묶어내면 코사인 알파 사인 x 사인 알파 코사인 x 이렇게 되니까 사인 x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덧셈 정리로 그냥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삼각함수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덧셈 정리가 유도가 돼서 합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난이도를 높이면 이 부분을 물어보니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지? 뭐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합성하는 거야. 그냥 공식 외워서 하면 되니까 할 줄 알 건데. 됐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렵다고 나오는 문제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거기 상이라고 써있는 게 43번이 있고 그 다음에 46번이 있고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49번 문제가 있는데 46번부터 먼저 풀게요. 46번부터 먼저 풀면 읽어보면 좌표평면에서 직선 y는 mx라는 애가 있는데 m이 기울기인데 0하고 루트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1이라고 하고 mx가 루트 3x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2라고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면 자 일단 x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정돼서 루트 3x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y는 루트 3x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0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다가 mx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x축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1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루트 3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2라고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풀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간단한데 3 곱하기 사인 그 다음에 세타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사인 세타2예요. 자 뭐 풀어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걸 다 앞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모양을 보니까 하나는 세타 1이고 하나는 세타 2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루트 3이라고 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크기가 얼마인 거 내가 알 수 있냐면 얼마죠? 기울기가 루트 3이야. 그러면 탄젠트 얼마가 루트 3이야? 3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나는 여기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세타 2라는 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타 2라는 각은 3분의 파이라는 각에서 세타 1을 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세타 2라고 나온 거를 내가 세타 1으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세타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변형할 수 있죠. 얘를요 정리를 다시 할 수가 있는데 덧셈 정리 생각을 해보면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세타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얼마냐면 2분의 2고 그 다음은 다시 사인 세타 1이다 이렇게 생긴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사인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봐봐 여기에다가 4배를 한 거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3사인 세타가 있고 마이너스 2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그냥 사인 세타 1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코사인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2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1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봐봐 이걸 이렇게 외우는 거는 별로 불편하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거 그냥 1년 내내 외워야 되는데 뭐 체득이 되면 쉬울 건데 그걸 체득을 이걸 외우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여기에서 항상 이게 1이라는 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루트 3이라는 값이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 부분을 좌표평면을 그려놓은 다음에 1이고요. 2루트 3이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2루트 3이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각이 나오죠. 이해돼요? 합성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긴 각을 만들어서 이 녀석을 알파라고 놓으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 녀석을 알파라고 놓은 다음에 얘를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면은 12가 되니까 루트 13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써지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1이고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놓으면 알파는 여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값을 만들어냈어요. 이해됐죠? 근데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요? 가장 크게 만들어 달라고. 그치? 이 값을 가장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요 삼각함수 값을 가장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언제 가장 크냐면 세타 1 플러스 알파 요 각의 크기가 얼마일 때 가장 큰 거다. 2분의 파이일 때 가장 크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타 플러스 세타 1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삼각함수 값이 최대값이 루트 13으로 가장 클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걸 최대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하라고 했어. m이라는 값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m이라는 값은 탄젠트 세타 1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n값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탄젠트 세타 1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m이라는 값이 탄젠트 세타 1인데 탄젠트 세타 1인데 세타 1이라는 값은 어떻게 다시 표현이 가능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라 라는 뜻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건 변형하면 코탄젠트 알파다. 그럼 좀 다시 써보면 얘는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이대로 써도 되겠다. 그죠? 좌표가 있으니까. 자, 코탄젠트 알파예요. 그럼 여기서 코탄젠트 알파 구하라는 건데 탄젠트 알파가 얼마예요? 2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럼 코탄젠트 알파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2루트 3분의 1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6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답이야. 돼요 이게?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요 식을 써놓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네가 혼자 문제 풀 때는 뭐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 둘이 과정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는 게 좋아. 삼각함수 합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래서 46번 답이 6분의 루트 3이고요.
예, 요 단원에서 어렵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이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치? 예. 이 정도는 나는 맞췄으면 좋겠네요. 공부해서. 됐죠? 넘어갈게요. 이거 맞추기, 이런 것까지 맞추기 시작하면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어려운 거 한 3개 정도 빼고 나머지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어. 내가 확통 완전 바보야. 그러면 그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자, 또 해봅시다. 미적분이 어렵지 확통은 별로 안 어렵잖아요. 자, 해봐야 알죠. 확통 공부는 요즘 아예 안 하고 있죠. 네. 해야죠. 네, 금방 할 겁니다. 2월 말쯤 하면 돼요. 네. 네, 그거는 좀 제도를 따라가면 되니까.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순열 조합인가 뭐 그렇게 될 건데 네, 금방 합니다. 뭐 한 200~300개 풀면 돼요. 자, 넘어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문제 43번. 이건 얘보다 어려워요. 이건 얘보다 어렵고요. 좀 막 원리원칙 같은 거를 물어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좀 관찰하고 식변형을 잘하는지 물어보는 느낌인데 한번 해볼게요. 봐봐. 0보다는 커야 되고요. x라는 답이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일단 범위를 하나 준 다음에 함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fx가 뭐냐면 sin x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sin x, 그 다음에 코사인 x. 자, 이렇게 생긴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래요. 이거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고 두 개 다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해요? 네. 엄청 집중할게요. 말도 안 되게 쉽지 않아요? 그치? 자, 이거 풀어봤어요, 이 문제? 푼 사람. 좀 그지 같죠, 이거? 그치?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황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게 뭐냐면 sin ex예요, 그지? 얘가 sin ex야. 너가 sin ex구나. 이건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은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보자마자 한 번에 시행착오 없이 팍 풀기는 좀 힘들 거란 말이야. 시행착오를 하긴 할 건데 생각을 할 때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자고. 봐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나는 이거였어.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였어. 그럼 이렇게 놓고 뭘 풀 수 있느냐? 아무것도 풀 수 있는 게 없었어. 그치? 얘를 다시 x로 각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삼각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그치? 삼각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일단 여기에 있는 x면 각의 크기가 다 x인 게 좋고요. y면 y인 게 좋아. 아니 2x면 2x인 게 좋아요. 2분의 x면 2분의 x로 다 바꾸는 게 좋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뭐 배각이나 반각 공식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바꿔서 조금 특징 있게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치환을 통해서라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를 반각 공식 쓸 수도 없는 거야. 그럼 루트 써야 되잖아. 그건 더더욱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다시 이거 합성이니까 지금 이제 좀 이 생각은 좀 그렇긴 한데 여기 합성하기 좀 편하게 생긴 애가 있으니까 얘를 합성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2x가 될 거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요거는 약간 요게 필요한데 뭐냐면 사인 제곱 x랑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랑 더하면 얼마죠? 1이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 사인 x, 코사인 x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사인 x랑 그 다음에 코사인 x랑 이렇게 생긴 값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배 사인 x에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이렇게 생긴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변형을 그러니까 항상 이걸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알겠지? 삼각함수가 나오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얘를 딱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사인 x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x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제곱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한번 변수로 아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한 거야. 이걸 제곱을 하면 1 플러스 2 사인 x 코사인 x가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2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x라고 나온 값은 좀 다시 정리해 볼게.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이렇게 쓴 값은 1의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의 뭐예요? 제곱이구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를 그냥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고 2차 함수 형태의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어떻게 바꿀 거냐면 t라고 놓고 t를 sin x 플러스 코사인 x 얘를 치워낼 거야. 그냥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돼요. 루트 2가 되고 이 정도는 그냥 할게. 사인 그 다음에 1,1이니까 얘가 x 플러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x 값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저기 써있듯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러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각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x 플러스 4분의 파이의 범위는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누구냐면 4분의 5파이. 야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루트 200가 돼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자 0이었다가 일단은 1이라고 할게. 일단은 1이었다가 그 다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데 그러면 삼각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나는 그림을 어디서부터 그리는 거냐면 4분의 파이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는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쯤이 4분의 파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출발해가지고 2분의 파이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시 여기에 있는 값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파인 거야. 그러면 4분의 파이는 어디에 4분의 5파이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여기에 있을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끝나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냐면 원래는 1이겠지. 그냥 삼각함수면 2이겠지만 루트 2배를 했으니까 여기에 맺히는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루트 2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sin x 더하기 코사인 그러니까 t 값은 일단은 루트 2가 최대값이야.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일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일 거냐라고 했을 때 sin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게 맞아.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거야. 2분의 루트 2인데 여기에다가 루트 2배를 했다고. 그러면 얼마예요? 1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1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그대로 대칭을 시킨 거니까 요만큼 왔으니까 파이에서 요만큼 더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맺히는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t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t값은 다시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냥 y라고 쓸게요. y는 얘야 얘 이제. 자 얘는 t예요 t. 그러니까 t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sin x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한번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라고 묶고 t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생긴 함수를 쓰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5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게 맞죠? 아까도 말했지만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루트 2까지예요. 그러면 최대값 구하러 가자. 최대값은 t값의 범위 안에 2분의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생각할 없어요. 그냥 4분의 5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은 여기 정도 될 거야. 2분의 1은 여기 정도 될 건데 2분의 1에서 루트 2가 가까워요?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더 멀어요?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멀면 멀수록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언제냐면 t라는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야. 얼마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곱하라고 했으니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쓰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많이 어려워요. 네. 만약에 그냥 시험에서 만났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치? 조금 어려운데 경험해보는 거야.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그치? 아 이런 변형도 있구나 한번 봐놓는 겁니다. 좀 옛날 문제긴 한데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예, 변형이 좀 어렵네. 자 넘어갈게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자체를 치환해가지고 변수로 만드는 경우도 있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49번 있거든요. 49번.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49번. 야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건데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다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삼각함수 자체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매개 변수랑도 느낌이 비슷한데 뭐 비슷한 게 아니라 매개 변수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꼭 원이 다 나올 필요도 없어. 접혈평면에 중심이 있는데 아니면 특정 값이 있는데 특정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직선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똑같아.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냐면 얘를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얘가 세타라고 놓으면 자 여기에 있는 점 좌표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콤마 R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이 얘기는. 그치? 돼요 이해? 자 이 얘기는 많이 했는데 요거 가지고 다시 49번 문제도 풀립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했어. 봐봐 해볼게요. 그러면 49번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원점 O로부터 거리가 1인 점 P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 보는 순간 아, 점 P는 다 모이면 원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해돼요? 자, 점 P는 다 모이면 원인데 자, 그 선분 OP가 반지름이겠죠?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는데 그거는 4분의 파이니까 45도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 90도보다는 작은 값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점 P에서 직선 Y는 X니까 4분의 파이짜리예요. 자, y는 x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한 다음에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하래요. 봐봐.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좌표평면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던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보면 봐봐. 일단 y는 x를 그려놓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y는 x는 하나 그려놓고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OP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4분의 파이보다는 각이 크라고 돼 있으니까요. OP는 아마 여기쯤에 있다고 한번 P를 생각을 해볼게. 이해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지금은 1이야. 그렇게 써있어. 근데 여기 점 P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Y는 X에다가 뭘 내리래요? 수선을 내리래요. 그래서 수선을 내렸어요. 그럼 그 점 이름은 Q라고 쓰래. 이해돼? 이 점 이름을 Q라고 쓴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중점을 찾으래. 야, 요거 중점을 찾으래. 너 중점은 중점이니까 M이야. 그치? 이렇게 중점을 찾아서 그럼 그 중점에 y 좌표라는 애가 있을 건데 그 값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탄젠트 세타 그 여기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질문이죠. 이해돼요? 한다. 봐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라고 가르쳐 준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PQ에 결국 뭘 찾는 거야? 중점에 y 좌표를 찾는 거지.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여기 P라는 점에 좌표를 찾고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내 얘기 이해돼요? 여기 P라는 점의 좌표랑 Q라는 점의 좌표만 찾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찾아보자고. P라는 점의 좌표 찾을 수 있나 보자고. 그럼 여기 있는 P라는 점의 좌표를 찾을 건데 P라는 점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이야. 그럼 이건 그냥 반지름의 1은 원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P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여기 있는 점 P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P점은 찾았어. 그럼 문제는 이 문제에서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야, 여기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봐라 이렇게 시킨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자, 봐봐. 얘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지. 그럼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봐봐.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알파다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가 루트 2 알파야. 이해돼요? 즉 내가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어차피 양수 콤마 양수이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랑 요 선분의 길이를 그냥 구할 수가 있어. 45도니까. 그럼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자라는 게 핵심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난 이거 구할 거야. 5에서부터 Q까지 거리를 구할래. 이거 너무 쉬워. 5에서부터 Q까지 길이를 구할 건데 그거는 누굴 보면 되냐면 이 노란색 삼각형을 보면 돼. 이게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세타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값이야. 각의 크기도 정확하게 내가 구할 수 있게 나와. 그지? 그러면 있잖아.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되냐면 야,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끝났잖아. OQ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되는 게 맞아. 됐어요? 좀 정리해서 써볼까? 그럼 좀 정리해서 써보면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인 세타 사인 4분의 파이인데 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선분의 길이야. 그치? 이게 선분의 길인데 얘들아 봐봐.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는 여기에 있는 점 좌표의 몇 배야? 루트 2배야.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알파 값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를 루트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의 사인 세타지. y좌표도 똑같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q라는 점의 q라는 점의 좌표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콤마 2분의 1 코사인 세타 다시 더하기 2분의 1 사인 세타야. 뭐 합성해도 되고 근데 됐어 그냥 이렇게 쓸래. 됐지? 자 이렇게 생긴 값이 점 Q야. 그러면 M의 Y 좌표를 구하라고 한 거야. M의 Y 좌표는 얘랑 더한 다음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배 하면 되는 거야. 끝났네. 그러면 그렇게 생긴 Y 좌표를 뭐라고 그랬냐면 Y 좌표를 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럼 Y 좌표부터 먼저 써볼게. 근데 나 그거 이름을 F세타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그러면 자 이게 Y 좌표야. Y 좌표. 자 Y 좌표예요. 그러면 써볼게요. 일단 더해야 돼. 일단 2분의 1배를 한 다음에 더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가 Y 좌표니까 하나 더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 더해야 되니까 2분의 1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 이렇게 더하면 돼. 그럼 정리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네 두 개 더하니까 이게 2분의 3이니까 다시 2분의 1배에서 4분의 3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합성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합성을 해볼게요. 합성을 하면 이렇게 돼. 좌표를 찍으라고 했다 내가. 얘 양수니까 4분의 3이야. 얘도 양수 4분의 1이야. 여기야. 그러면 요렇게 생긴 각이야. 요거 알파야. 알겠지? 일단 뭐 삼각함수가 필요하면 이따 계산하자고. 일단 요렇게 그려놓고. 그럼 얘 합성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4분의 16분의 9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0이죠? 그러니까 4분의 루트 10이라고 나오고 사인 그 다음에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지. 근데 이걸 최대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되면 2분의 파이가 되면 그때가 최대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세타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값을 최대로 그러니까 4분의 루트 10으로 만들어주는 누굴 구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세타 값을 구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야. 그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계산해야 되는 게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는 거라고. 근데 나한테 요거는 뭐냐면 세타는 없지만 알파는 있잖아. 알고 있는 값. 그러니까 얘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처음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그러면 얘는 다시 뭐라고 나올 거냐면 코탄젠트 알파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탄젠트의 역수잖아. 탄젠트 값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역수니까 얼마야? 3이지. 끝났네. 그치? 예,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푼 문제랑 세 번째 푼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방식이. 근데 다만 이걸 좀 알아야지. 얘는 이게 추가가 된 거지. 이 내용이. 그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만약에 좌표평면 주고 원 줬어. 원위에 있는 한 점이래. 근데 보니까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 그러면 다 원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삼각함수로 바꿔서 풀라는 뜻이야. 알겠니? 돼요? 됐어요? 예, 어렵죠? 지금 푼 건 어려워요.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래도 할만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알겠지? 예, 지금 여기는요 몇 개 어려운 문제 빼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기본적인 공식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예, 공식 확인을 꼭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덧셈 정리 활용해서 배각 공식 나오는 부분인데 예, 이미 배각 공식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별다른 얘기들은 없습니다. 봐봐요. 다 하라고 써있죠? 이거 너 계산할 줄 아는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인데 사인 2세타가 이런 거 왜 못 풀어? 그지?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예, 넘어갈게요. 예, 이거 막 내가 하나씩 다 풀어주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냐면 계속 그래요. 끝까지 계속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 내가 특별히 해줄 얘기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 부등식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108번까지만 숙제를 할 건데 여기 끝까지 다 풀어보면 어렵다고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108번이 하나가 있는데 뭐 중간에 좀 막히는 문제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108번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지금 풀어봅시다. 해봐요. 조금 어려워요. 갑자기 어려워져. 108번이 하나가 어려운데 아니면 삼각함수 문제 푸는 거 몇 개 보여줘요? 덧셈 정리랑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면 최대 최소 문제 푸는 거 다시 해봐요. 근데 이미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숙제가 108번까지예요. 108번까지인데 네, 맨 마지막 그 10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시간 좀 줄게요. 한번 해봐요. 108번. 자, 저요? 이게 좀 하나죠, 그지? 근데 항상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요, 네가 한 번에 문제 접근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정리를 네가 풀 수 있는 방향으로 해놔야 접근이 되는 형태의 오형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치?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 상태로 놓고 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뭐 x-y가 아니라 x 플러스 y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그치? 근데 아예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대로는 문제를 못 풀어, 그치? 그림 그릴 수 있겠냐? x, y가 얼마인 줄 알고 그림을 그려, 그치? 그러니까 이대로는 못 풀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근데 바꿀 수 있어, 공식이 있잖아. 얘는 이렇게 바꾸면 돼. 사인 x 코사인 y, 그 다음에 플러스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x 사인 y. 자, 아이고, 사인 y.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뭐 부등호는 안 바뀌니까 이대로 놓고 요 부분도 바꿔보면 코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y 조심해야죠. 플러스야.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x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y. 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얘가 크니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대소관계 물어보면 일단 뭐 하는 거야? 세 개 중에 하나잖아. 그냥 뺀다. 첫 번째. 빼서 0이랑 비교한다가 첫 번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 양수라면 제곱해서 빼도 된다. 근데 이건 제곱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눈다야. 근데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양수라는 조건은 쉽지가 않아 보여. 그치? 특히 요거 좀 이상해. 그래서 그냥 빼볼게요. 근데 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0보다 큰지 보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그럼 얘가 0보다 큰지 알려면 인수분해는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sin x 있고 여기도 sin x가 있으니까 묶어보면 이렇게 나와. sin x라고 묶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y에 마이너스 사인 y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와. 별로 안 어렵네 여기까지. 그러면 얘랑도 보니까 코사인 x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코사인 x로 묶어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에는 사인 y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코사인 y라고 나와. 됐죠? 돼요 이해? 자,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똑같은 식이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했다고 치면 다시 내가 코사인 y 마이너스 사인 y로 묶어내면 이렇게 돼요.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나와. 이게 0보다 큰 범위를 물어보는 거야. 맨 처음에 나왔지만 x라는 값이랑 y라는 값은 둘 다 그냥 말로 할게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예요. 그치?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봐봐. 그러면 얘는 y랑 y잖아. 같은 변수잖아. 그러니까 크기 비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내가 코사인 함수를 그렸어요.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코사인 함수는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뚝 떨어질 거야.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까지 가는 동안 쭉 올라갈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어디에서 만나냐면 4분의 파이에서 만나. 이게 코사인이야. 이게 사인이고. 그러면 다 해보자. 얘가 둘이 서로 곱해서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둘이 서로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둘이 서로 부호가 같다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x값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y값을 변수로 놓고요.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얘가 양수야. 그 다음에 얘도 양수야.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여기 앞에 부분이 양수라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y가 사인 y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코사인 함수가 더 큰 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야. 이해돼요? 그러면 y값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자, 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 x를 중심으로 봤을 때 sin x가 코사인 x보다 커야 돼. 그럼 sin x가 코사인 x보다 크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안쪽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안쪽이니까 요쪽 얘기하는 거 맞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자,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잘못 말했다. 그치? 4번 아니냐? 그러니까 4분의 8보다 오른쪽이죠. 그치? 미안.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요만큼을 의미해요. 그치? 다시 말할게요. sin x가 코사인 x보다 커야 돼요. 그치? sin x가 커야 돼요. 4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둘 다 음수야. 그럼 둘 다 음수는 당연히 어디겠냐? 당연히 여기겠지. 다시 해볼게. 이번에는 코사인 i가 작아야 돼. 코사인이 작다는 거, 사인이 크다는 거는 다시 무슨 얘기예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보다는 클 때예요. 여기에요. 이쪽에 대해서는 sin x가 더 작아야 돼. sin x가 작은 건 코사인 x가 큰 거니까 요 앞쪽에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안쪽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부등식이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자, 요 정사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라는 뜻이었다고.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x 플러스 2y인가? 자, 이 녀석의 뭘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값만이죠? 최대값만 구하래요. 그러면 자, 얘를 k라고 놓을게. 그럼 부등식은 문제였죠? 그러면 얘는 y는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플러스 2분의 k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들 중에서 y절편이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y절편이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점은 요 점이죠. 자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4분의 파이 콤마 2분의 파이예요. 4분의 파이 콤마 2분의 파이죠. 끝났죠? 됐니 이게?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야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k의 최대값은 얼마냐면 x는 4분의 파이고 y는 2배의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4분의 5파일 수밖에는 없죠. 봐봐라.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식만 하나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실마리가 잡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대로 놓고는 이 생각이 안 나지. 변형해야지 난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네가 풀 수 없는 모양으로 문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변형을 한번 해보라고. 꼭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처음 형태는 이거 아니었겠니? 거꾸로? 야 나 이런 거 한번 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림을 그리셨을 수도 있어. 문제 만드신 분은. 그치? 야 나 이런 거 한번 내볼래. 근데 이런 걸 내보려고 하니까 삼각함수 대소관계로 이렇게 부등식 만들어서 내야지. 만약에 이렇게 냈어 사람이. 이 문제 낸 사람이 이렇게 냈으면 다 맞았을걸? 그렇잖아? 대부분 다 맞았을 거야. 근데 이거는 제 모양이 재미없어. 그래서 넘겼어. 막 전개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이거 재밌는데 넘기니까 하나는 sin x 플러스 y고 하나는 코사인 x 마이너스 y야. 그렇게 놓고 대소관계로 바꾼 거일 수도 있지. 몰라 내가 안 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너한테는 이걸 원래 문제는 이거였을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변형을 통해서 너가 이걸 요로 바꾸는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 바꾼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리면 네가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아직 네가 문제 풀 수 있는 모양까지 못 간 거예요. 수학이 재밌는 게 얘랑 다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은 요거 4개 중에 어디를 내도 너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계속 변형해 보세요. 삼각함수는 특히나 변형이 많은 단원이잖아. 그러니까 변형해서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 알겠니? 이해돼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예. 여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요. 너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풀어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만 높지 않기 때문에 풀어보셔야 된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요. 49번 전까지. 아직 안 풀어봤으니까 그 뒤는. 풀어봤어요 숙제? 네. 어려운 거 있어요? 질문할 거. 이건 같이 해보자. 막 되게 여기 쉽다고 나와도 기본적으로 변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막 풀리진 않아. 그치? 그래도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있어요 질문? 별다른 거 없으면 한 5분만 있다 다시 하죠. 알겠죠? 기백합시다. 뒤에는 오늘 기백이 좀 할 게 많아서 기백합시다.